CSS 작업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폰트 어썸을 사용하기 위해서 링크를 한번 걸었죠. 검색창에다가 cdn.js.com 이라고 기록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cdn.js.com 이란 사이트에서 폰트 어썸인데 폰트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죠. 폰트 쓰면 font 라고 쓰면 첫 번째 항목이 폰트 어썸입니다. 이 항목에서 링크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왼쪽에 있는 URL 부분 카피 버튼 눌러서 타이틀 바로 밑에 붙여서 쓰는 거죠. 링크 태그를 쓰고 rel 이라는 첫 번째 속성, 지금 연결할 파일이 어떤 파일이냐 라는 겁니다. 스타일 시트죠. href로 cdn 방식 연결을 합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다음은 스타일입니다. 아래쪽에 스타일 태그로 공통 부분부터 처리를 한다면 공통 전체 요소에 대해서는 마진하고 패딩은 제거했습니다. 마진 0, 패딩 0. 두 번째는 li를 본문에 사용했죠. ulli. 리스트 스타일을 none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목록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 A 태그에 대해서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을 제거했죠. 역시 none으로. A 태그의 글자 색깔을 지정한다라고 하면 흰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헤더 부분에 대한 건데 헤더 부분에 대한 것은 포지션을 이 사이트의 경우에도 고정되어 있어요. 상단 고정 메뉴죠. 왼쪽 상단에 고정시키고 픽스드나 앱솔루트를 처리하게 되면 위드가 없죠. 그래서 100%로 설정을 한 겁니다. 높이는 80픽셀로, 배경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죠. 주제와 적합한 색상을 하나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바 헤더가 항상 모든 요소의 위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z인덱스를 하나 더 넣는다면 임의로 큰 숫자를 넣은 겁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대한 거예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클래스명이 txtAn이에요. ANI. 같은 요령으로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하겠습니다. 탑 값은 40으로 해서 일부러 겹치게 하는 건데요. 딱 절반만큼 겹치게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 바의 높이가 80. 그 80의 절반. 40만큼 만약에 글자 효과를 준다면 겹치게 만들려고 쓴 겁니다. 역시 앱솔루트로 했을 때도 요소 내용이 없기 때문에 크기를 안 갖거든요. 글자 크기만큼. 그래서 강제로 100% 설정하고 높이는 16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배경 색상을 하나 넣을게요. 임의 색상 하나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텍스트 애니메이션 아래쪽에 전체적인 틀을 잡아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틀 아티클로 잡았었죠. 우리가 본문에 아티클을 두 개, 하나는 브랜드 스토리의 아티클 왼쪽하고 또 하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아티클 오른쪽하고 이렇게 두 개를 잡았죠. 그래서 그 아티클 영역에 대한 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article이 아티클에도 클래스 이름을 left와 right로 지정했는데 일단 공통적인 거는 아티클 태그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거는 서로 다른 점은 left 클래스하고 right 클래스를 이용하자. 그래서 아티클 포지션 absolute로 탑 값은 300, 위드 값은 780, 높이는 480, 앱솔루트로 했더니 그 아티클 안에 들어있는 글씨가 겹쳐 있죠. 자, 그래서 위치를 두 개를 나눌 건데 그 전에 색상은 임시로 넣었다가 없앨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노란색 임시로 넣었다가 없앨 겁니다. 지금은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아티클 두 개가 겹쳐 있죠.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이에요. 두 아티클의 다른 점. 아티클 점 레프트 왼쪽 아티클은 아티클 점 레프트 왼쪽 아티클은 레프트 제로 아티클 점 라이트 오른쪽 아티클은 라이트 제로.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지정이 되죠. 요게 레프트 제로 오른쪽 게 라이트 제로. 자, 상단 위쪽 노란색 범위의 요 상단에 있는 요 글씨들, 요 글씨하고 이제 밑에 흰색의 버튼인데 그 두 개를 배치하는 CSS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텍스트의 가장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타이틀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타이틀 div 이름을 타이틀 또는 위와 아래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위에 거는 tit 1번 밑에 거는 tit 2번입니다. 공통적인 거는 타이틀로 지정을 하고 서로 다른 거는 사실 뭐 또 위치겠죠.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tit 1번 tit 2번으로 다른 점은 tit로 지정을 하고 같은 거는 타이틀이라는 속성으로 클래스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점 타이틀이죠. titl이 타이틀의 위치 포지션으로 잡습니다. 앱솔루트 타이틀의 크기는 위드는 320 하이트는 300 테두리를 그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5픽셀 솔리드 색상은 임의 색상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위치 각각 노란색을 기준으로 왼쪽에 이렇게 딱 배치가 되는군요. 해당 위치를 지정한다라고 하면요. 서로 다른 위치에 지정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tit 1번과 2번이었죠. 1번의 경우에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60픽셀 위를 기준으로 0 tit 2번의 경우에는 거꾸로 왼쪽을 기준으로 60픽셀 아래쪽을 기준으로 0 요 둘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tit 1번, 2번으로 다르게 지정한다라는 거죠. 타이틀이나 tit가 사실 같은 클래스예요. 같은 클래스인데 이렇게 타이틀 값과 tit 값으로 나눠주는 거가
공통적인 거는 타이틀로 지정을 하고 서로 다른 거는 tit 값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지정을 해야지 이제 여기 있는 이 점 타이틀 값이 실제로 여기 있는 요 정보를 굳이 두 번 반복해서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밑에다가 주석을 하나 달을게요. 버튼. 자, 버튼은 실제 모든 요소가 다 점 타이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준은 그래서 점 타이틀 그 안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titl이 그 안에 몇 개의 요소가 필요한데 아래쪽에 보면은 점 타이틀 안에 버튼이라는 게 요 A 태그예요. A 태그 안에 btn이 들어있고 btn이 A 태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색깔을 바꾸기 위한 스팬 태그가 하나 있고요. bg. 요게 이제 색깔 바꾸기 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글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브랜드 스토리라는 글자 하나하고 또 하나는 I 태그로 꺾은 가로입니다. 실제 특수문자. 그거를 폰트썸으로 작업을 한 거죠. 텍스트의 경우는 txt 1번이라고 했고 배경 색상의 경우에는 bg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은 btn으로 작업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타이틀 안에 들어있는 btn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버튼 전체.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하고 레프트 값은 40픽셀, 바텀 값도 40픽셀. 위드는 170 가로 크기, 하이트는 45, 배경 색상을 줘서 영역이 보이게 만들죠. 샵 0044C6B 임의 색상 하나 주시면 돼요. 글자의 간격 위치는 지금 왼쪽 상단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얘를 이 박스의 중앙에 배치하는 방법. 가로 배치는 텍스트 얼라인으로 가능하죠. 텍스트 얼라인. 근데 가로 배치의 경우에 텍스트 얼라인 처리하지 않고 얘의 위치를 갖다가 따로 잡았죠. 요 버튼 안쪽에 있는 위치를 좀 바꿔서 할까요? 텍스트 얼라인으로 만약 한다면 가로 배치는 지금 된 거죠. 또 높이의 경우는 라인 하이트를 이 높이만큼 지정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현재 박스의 높이로 라인 하이트를 지정하면 된다. 해당 글자하고 여기 있는 이 폰트썸의 I 태그 그 사이를 좀 떨어뜨리게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백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 글자가 .txt로 되어 있으니까 이 txt 값으로 조절을 해도 되고 i의 왼쪽 또는 txt의 오른쪽을 좀 떨어뜨리면 요 사이가 떨어지겠죠. .txt의 위치로 조정을 해볼게요. 점 타이틀 안에 들어있는 .txt의 오른쪽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마진 라이트 10픽셀 요 사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요 사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더 떨어뜨리면 얘는 부족하겠는데
그래서 크기를 조금 더 늘렸었죠. 위드를 170보다. 일단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본다면 사실 여기 밑에 있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간격은 조금 좁은 편이에요. 얘는 여백이 충분한 거고 이 아래쪽 거는 사실 왼쪽 오른쪽 여백이 좀 좁은 편이죠. 근데 어차피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한번 조정을 해보죠. 지금 위로 올라가서 공통 속성의 바디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폰트의 사이즈를 원래 기본은 16픽셀인데 15픽셀로 지정을 하면은 글씨가 조금 작아지겠죠. 14픽셀로 지정을 하면은 글씨가 조금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왼쪽 오른쪽 여백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일단은 하겠습니다. 글꼴 자체를 또 바꾸면 또 달라지겠지만 자, 글꼴도 한번 하고 갈까요? 공통 글꼴 지정 방법에 대한 거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정하려고 하는 거는 폰트가 여기 폰트 폴더 안에 나눔 스퀘어하고 트라젠이라는 글꼴인데 이 두 글꼴은 실제로 웹상에서 CDN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방식의 폰트 페이스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글꼴의 경우 그러면 이 두 글꼴을 한번 폰트 페이스로 연결을 해보자. 그리고 그걸 바디에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바디 위쪽에다가 쓸게요. 하고 폰트 페이스였죠. 폰트 페이스의 폰트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첫 번째는 나눔 스퀘어. 너무 기니까 그냥 나눔으로 할게요. 나눔. 그 다음에 요 URL이죠. 나눔 스퀘어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본문 전체 내용을 나눔 스퀘어로 할게요. 그러면 레귤러로 처리를 한다면 글꼴 이름은 폰트 폴더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싱글 또는 더블 코테이션을 써서 폰트 폴더 안에 요 나눔 스퀘어 레귤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려면 여기다가 이 바디에 폰트 사이즈라고 쓴 거를 만약에 속기형으로 폰트라고 쓴다라고 하면 한 칸 띄고 나눔이라고 쓰면 된다라고 하죠. 대신 이 글꼴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을 때를 고려해서 콤마 찍고 산스 쉐리프 SERIF 글꼴 두 개를 이렇게 지정해 준다는 거죠.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지정한다 그런 얘기죠. 자, 나머지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꼴 하나를 동일하게 똑같이 한다라면 얘를 복사해서 하나를 더 적용한다면 이름은 사용자가 이메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TRAJAN 트라젠이라고 썼다. 글꼴 종류는 이 뒤에 폰트 폴더 안에 넣어놨으니까 트라젠 폰트도 지금 3개거든요. 3개 중에 볼드 OTF 파일로에는 그리고 뭐 사용한다면 요 트라젠이란 이 글자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요 글자로. 여긴 레귤러가 아니라 굵은 거로 지정을 해볼게요. 얘도 나눔도 여기를 슬래시 나눔도 나눔 스퀘어 굵은 게 있어요. 요게 엑스트라 볼도 가장 굵은 거고 굵어졌죠. 엑스트라 볼드
프라제 폰트는 오히려 레귤러로 쓸게요. 배경 색상, 호버시 배경 색상 나오게 하는 과정인데요. 점 타이틀의 점 bg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팬 태그죠.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처리하고 왼쪽 값은 마이너스 170, 탑 값은 제로, 위드 크기는 동일하게 170, 하이트 크기도 45, 버튼 크기하고 똑같은 크기의 박스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상은 역시 임의 색상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즉 지금 현재 이 버튼 위치 왼쪽으로 생기는 이유가 이 마이너스 170이기 때문에 위드 크기만큼 딱 정확하게 바깥쪽으로 현재 이 버튼 위치에 바깥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버튼과 똑같은 크기, 색깔은 서로 다르게, 위치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왼쪽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바로 버튼 자체는 오버플로우를 히든 처리해서 이 밖으로 튀어나온 이 색상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움직이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아래쪽에 점 타이틀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버튼의 왼쪽 위치를 이 점 bg의 위치를 0으로 바꾼다. 지금은 마이너스 170인데 이 버튼 이 네모 박스죠. 이 네모 박스. 이 네모 박스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레프트 제로로 바꾸는 거는 이 네모 박스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칸 띄고 점 bg의 위치를 레프트 제로로 바꾼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 타이틀이 이 박스인데 이 타이틀 위에 마우스를 딱 올리면 이 얘 위치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얘기죠. 마이너스 170에서 0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스르르 이동되게 하려면은 호버 전 움직이는 건 지금 점 bg가 움직이는 거니까요. 호버 전에 트랜지션 효과를 준다. 예를 들어 0.5초 이렇게. 그럼 이제 움직이긴 했으니까 얘를 이 색깔 자체는 보이지 않게, bg는 보이지 않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이 .btn이 이 bg를 갖고 있는 거니까 .btn의 오버플로우를 히든을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숨겨진 상태에서 호버 시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 글자가 가려지는군요. 문제는 이렇게 올렸을 때 글자가 가려지는군요. 글자가 오히려 이 bg보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글자가 지금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글자도 포지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글자를 오히려 밑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CSS 코드상의 밑으로 내렸어도 결과물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글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글자를 올릴 수 있을까? Z인덱스를 따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bg보다 txt 1번이 위에 있으면 돼요. 아래쪽에. 지금 분명히 아래쪽에 있죠? 그런데도
BG가 지금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색깔이. 그 이유는 BG는 포지션이 지정되어 있는데 텍스트 TXT 1번은 포지션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지정된 이 BG 값이 텍스트보다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글자도 올라가게 만들려면 글자의 포지션을 지정하면 돼요. 그러면 코드상에 txt 1번이 bg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포지션을 갖는다면 이 글자가 위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네, 글자는 위에 보이네요. 이제 포지션을 바꿨더니. 근데 포지션을 바꿨더니 글자의 위치가 엉망이 됐습니다. 글자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txt의 위치하고 i의 위치, 그걸 서로 다르게 한 겁니다. 자, 먼저 포지션 앱솔루트로 처리한 이 위치의 레프트 값은 20픽셀로 처리하고요. 왼쪽으로부터 20만큼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 값이죠. i는 따로 처리해야 돼요. 점 타이틀 꺾은 가로가 바로 i죠. 그 안에 들어있는 i 태그의 포지션도 따로 지정을 해야 된다. 역시 앱솔루트고요. 거꾸로 기준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면 되죠. 오른쪽을 기준으로 20픽셀. i 태그의 포지션이 지정되고 나니까 라인 하이트가 통하지 않는다. 포지션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이 라인 하이트가 통했는데 포지션을 지정하고 나니까 이 라인 하이트가 통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탑 값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i 태그의 탑 값은 50%로. 그리고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죠. 트랜슬레이트 y를 마이너스 50%로 지정을 했다. 마진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마진으로 지정할 때는 높이값을 알아야 지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i 태그의 높이값은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높이값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트랜스폼으로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버튼의 전체 크기를 170에서 180으로 10픽셀 정도만 좀 늘릴게요. 사이간격을 조금 더 떨어뜨리게. 180. 그럼 여기도 180. 네, 여기 180. 170 써있는 거를 다 180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 여기 브랜드 아이덴티티하고 요 꺾음가로 사이가 조금 더 떨어지게 하려고. 자, 아래쪽에 주석을 하나 또 달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 효과입니다. 슬라이드 효과. 왼쪽 부분에 들어가는 효과죠. 점 슬라이드. 본문 내용상으로 보면 슬라이드가 바로 이거죠. 아티클 안에 div가 스케일 div가 하나 있고 이 스케일 안에 슬라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 바깥쪽 거를 나중에 처리하고 이미지가 있어야 스케일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요 슬라이드 부분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바깥쪽의 스케일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보자. 슬라이드는 div로 감싸져 있고 그 안에 실제 이미지는 ul 안에 li로 li를 가로로 길게 나열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는 앱솔루트로 위치는 왼쪽 0 탑값도 0 기준으로 하나의 크기는 위드는 170이고 하이트는 330입니다. 역시 슬라이드 자체는 그 영역을 넘어서는 그림은 보이지 않게 오버플로우 히든 처리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이미지가 움직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점 슬라이드의 UL은 역시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실제 움직이는 슬라이드 되는 대상이 바로 UL입니다. UL의 기준도 시작 기준도 레프트 0, 탑 0이고요. UL의 위드는 전체 이미지 4장으로 400%, 한 장이 100%라고 가정했을 때 4장 크기는 400%. UL이 애니메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UL의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슬라이드로, 애니메이션 시간은 12초로 무한반복합니다. 인피니트. 가속도를 줬는데요. is out로. 애니메이션을 주기 전에 각 이미지 4장을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곳은 슬라이드의 LI입니다. LI의 배치는 Ctrl F2를 이용해서 가로 배치하고, 크기는 UL의 4분의 1 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5%. 하이트, 높이는 동일하게 330입니다. 각 LI의 그림들은 서로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NTH of type으로 구분해서 NTH of type 첫 번째 그림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삽입을 하는 거죠. URL 첫 번째 이미지는 이미지즈 폴더 안에 들어있는 레프트 첫 번째 그림, 세 개를 복사해서요 2번, 3번, 4번 그림으로 이미지 그림 번호도 바꿔야 되겠죠. 레프트 2번, 레프트 3번. 마지막 4번 그림은 첫 번째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으로 처리합니다. 움직임을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이름과 연결되는 at하고 키프레임즈.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슬라이드. 키프레임은요 0%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되는 거기 때문에 레프트 0부터 출발해서 5% 간격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크기는 이미지 한 장 크기, 가로 크기 100%. 33%까지는 정지 상태. 정지 상태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근데 100%라는 게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00%죠. 마이너스. 다시 33%에 5%를 더한 38%에서는 200%로 오른쪽 이동합니다. 그리고 66%까지는 또 정지 상태. 66에서 5%를 더한 71%에서 또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99, 원래는 딱 균등하게 한다면 99%인데 99.9%까지 0.9% 정도 더 0%로 이동을 하는 거죠. 다시 300%를 일단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99.99%에서 원래의 위치 0이죠. 0인 위치로 돌아간다. 0은 뭐 0%하고 똑같습니다. 0%의 위치로 돌아간다. 그리고 100%까지
100%는 0%는 0픽셀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실제 이미지 크기가 우리가 지정한 780에 330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현재 영역을 좀 벗어났죠. 공통적인 이미지 속성을 지정한다라고 하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지정을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공통 백그라운드로 지정을 한다면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No repeat. 위치는 중심 위치로, 크기는 확대해서 딱 꽉 맞게, 이제 영역을 벗어나는 걸 마무리 처리해야 되겠죠.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숨긴다. 그 영역을 벗어난다라는 게 점 슬라이드를 벗어나면 점 슬라이드 끝부분에다가 오버플로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은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 벗어났던 부분, 이 왼쪽도 그런데 이렇게. 자, 아래쪽에 주석을 하나 또 달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 효과입니다. 슬라이드 효과. 왼쪽 부분에 들어가는 효과죠. 점 슬라이드. 본문 내용상으로 보면 슬라이드가 바로 이거죠. 아티클 안에 div가 스케일 div가 하나 있고, 이 스케일 안에 슬라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스케일 바깥쪽 거를 나중에 처리하고 이미지가 있어야 스케일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요 슬라이드 부분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바깥쪽의 스케일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보자. 슬라이드는 div로 감싸져 있고 그 안에 실제 이미지는 ul 안에 li로, li를 가로로 길게 나열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는 앱솔루트로, 위치는 왼쪽 0, 탑값도 0 기준으로, 하나의 크기는 위드는 100, 하이트는 330입니다. 역시 슬라이드 자체는 그 영역을 넘어서는 그림은 보이지 않게 오버플로우 히든 처리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이미지가 움직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점 슬라이드의 ul은 역시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실제 움직이는 슬라이드 되는 대상이 바로 ul입니다. ul의 기준도, 시작 기준도 레프트 0, 탑 0이고요. ul의 위드는 전체 이미지 4장으로 400%, 한 장이 100%라고 가정했을 때 4장 크기는 400%. ul이 애니메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ul의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슬라이드로, 애니메이션 시간은 12초로 무한반복합니다. 인피니트. 가속도를 줬는데요. is out로. 애니메이션을 주기 전에 각 이미지 4장을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곳은 슬라이드의 li입니다. li의 배치는
시프트 레프트를 이용해서 가로 배치하고 크기는 UL의 4분의 1 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5%. 하이트, 높이는 동일하게 330입니다. 각 LI의 그림들은 서로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NTH of type으로 구분해서 NTH of type 첫 번째 그림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삽입을 하는 거죠. URL 첫 번째 이미지는 이미지즈 폴더 안에 들어있는 레프트 첫 번째 그림. 세 개를 복사해서요. 2번, 3번, 4번 그림으로 이미지 그림 번호도 바꿔야 되겠죠. 레프트 2번, 레프트 3번. 마지막 4번 그림은 첫 번째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으로 처리합니다. 움직임을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이름과 연결되는 at하고 키프레임즈.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슬라이드. 키프레임은요 0%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되는 거기 때문에 레프트 0부터 출발해서 5% 간격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크기는 이미지 한 장 크기, 가로 크기 100%. 33%까지는 정지 상태. 정지 상태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근데 100%라는 게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00%죠. 마이너스. 다시 33%에 5%를 더한 38%에서는 200%로 오른쪽 이동합니다. 그리고 66%까지는 또 정지 상태. 66에서 5%를 더한 71%에서 또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99, 원래는 딱 균등하게 한다면 99%인데 99.9%까지 0.9% 정도 더 300%를 일단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99.99%에서 원래의 위치 0이죠. 0인 위치로 돌아간다. 0은 뭐 0%하고 똑같습니다. 0%의 위치로 돌아간다. 그리고 100%까지 100%는 0픽셀을 유지하는 거죠. 공통적인 이미지 속성을 지정한다라고 하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지정을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공통 백그라운드로 지정을 한다면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No repeat. 위치는 중심 위치로 크기는 확대해서 딱 꽉 맞게 이제 영역을 벗어나는 걸 마무리 처리해야 되겠죠.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숨긴다. 그 영역을 벗어난다라는 게 점 슬라이드를 벗어나면 점 슬라이드 끝부분에다가 오버플로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은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 벗어났던 부분. 왼쪽도 그런데 이렇게. 밑에 페이드 효과 주석 하나 쓰고 페이드 효과 구조도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div가 있고 이 HTML 구조 자체는 슬라이드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이렇게 div가 스케일, 이제 마지막으로 처리할 이 스케일 div가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페이드 처리할 div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점 페이드였어요. 점 페이드, div 이름, 클래스 이름을 페이드라고 했습니다. 점 페이드의 위치는 포지션 앱솔루트죠. absolute. 위치는 오른쪽 위를 기준으로, 위드 하이트 크기는 동일해요. 780에 하이트는 330. 왼쪽 슬라이드 크기와 동일하죠. 애니메이션을 시킬 때 첫 번째 그림만 먼저 지정을 해봅니다. 위치를 찾아봐야죠. 백그라운드로 이미지 한 장을 넣어본다. URL. 첫 번째 이미지는 이미지즈 폴더에 이미지를 담아놨으니까 오른쪽 이미지예요. 라이트 0, 라이트 01. 이미지 반복 여부, 반복 안 한다고 했고, 역시 위치는 가운데 위치 50%, 전체 영역을 가득 채우는 커버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죠. 페이드 효과 의미에서 페이드라고 이름 짓고, 시간은 동일한 2초, 무한 반복하겠습니다. 인피니트.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지정을 할게요. add keyframes. 애니메이션의 이름은 페이드고요. 0%일 때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배경 첫 번째 이미지를 지정하는 거죠. URL, 이미지 이름은 오른쪽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6번 복사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균등하게 분배를 하는데 17% 간격으로, 17%일 때는 두 번째 이미지로 바뀌는 겁니다. 34%일 때 두 번째 이미지를 유지하고요. 두 번째 이미지 상태를 유지. 51%일 때 세 번째 이미지로 바뀌는 겁니다. 또 17%를 더한 68%일 때 세 번째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또 17%를 더하면 85% 바뀌는 거죠. 다시 첫 번째 이미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100%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은 오른쪽의 이미지가 페이드가 처리가 되는가, 이렇게. 다시 기존 내용을 수정사항 중에 슬라이드 효과, 페이드 효과가 처음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올렸을 때 슬라이드 효과, 페이드 효과가 움직이고 평상시에는 움직이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애니메이션 대상이 되는 슬라이드 효과는 지금 여기죠. UL. 그 UL을 정지시키자, 그 얘기예요. 자, 정지시키려면 자, UL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써있는 끝부분에 애니메이션
play state라고 했습니다. 얘를 퍼즈로 PAUSED. 그리고 그 밑에 슬라이드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누가 움직이는 거죠? 그 안에 UL이 들어있죠? 이 UL이 움직이는 거니까 UL에 대한 애니메이션 플레이 스테이트를 다시 동작시킨다. 러닝입니다. 왼쪽 거는 안 움직이나 볼까요? 오른쪽 거 움직입니다. 왼쪽 거는 안 움직이죠? 마우스를 올려볼까요? 움직이죠? 자,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한번 페이드 효과도 해볼게요. 페이드 효과의 애니메이션 대상은 지금 점 페이드입니다. 자기 자신이네요. 점 페이드. 이 페이드를 처음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일시 정지시키자. 그랬다가 마우스로 페이드에 올렸을 때 움직이게 하자. 점 페이드 호버. 그랬을 때 움직이게 하자. 러닝. 평상시에는 퍼즈 시키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러닝 시키자. 그러면 움직이지 않죠. 마우스를 올리면 움직이죠. 내리면 움직이지 않고. 버튼 위치에 대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버튼하고 오른쪽 버튼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해보자. 버튼의 위치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클래스 이름이 있죠. 아래쪽에 txt 1번을 기준으로 한 btn하고 txt 2번을 기준으로 한 btn하고, btn은 똑같다 하더라도 txt 1번 안에 들어있는 btn하고 txt 2번 안에 있는 btn, 그거로 두 개로 구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btn 바로 밑에다 써볼게요. 점 타이틀, 타이틀 이름이 TIT죠. TIT 1번. 이게 점 타이틀하고 같은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점 BTN. 이 안에 들어있는 점 BTN. 얘는 이 그대로, 얘를 옮기면 돼요. 왼쪽 거는 이 값을 그대로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TIT 2번 안에 들어있는 BTN의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오른쪽 상단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30픽셀, 탑 30픽셀. 40이 아니라 3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기존의 BTN에 동일하게 레프트, 바텀 40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위치가 서로 바뀌죠? 얘는 밑에를 기준으로 배치가 되고 얘는 위에를 기준으로 배치가 된다. 얘는 요 글씨는 요 위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고 요 글씨는 이 밑에 있어야 되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타이틀로 안 하고 TIT 1번, TIT 2번으로 구분하면 될 겁니다. TIT 1번에 들어있는 H3하고 TIT 2번에 들어있는 H3, 그렇게 위치를 잡으면 되겠죠. 먼저 TIT 1번에 들어있는 H3으로 조정을 해볼게요. 어느 특정 영역을 우리가 일부 가려야 되기 때문에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이 공간의 품격을, 특히 얘는
따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요 부분을 가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요. 공간의 품격을 까지인가요? 줄바꿈 한번 하고, 완성하는 줄바꿈 한번 하고, 역시 마찬가지. 텍스트 정보가 좀 다르다고 한다면 적당한 간격으로 줄바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가족의 삶에 대한 줄바꿈을 한번 하고, 존경과 줄바꿈을 한번 하고, 줄바꿈을 했습니다. 특히 공간의 품격 부분은 일부 영역을 가려주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라인을 좀 가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품격을 부분은 스펜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박스의 위치상으로 이 박스의 위쪽 부분으로 이 글씨가 위로 올라가게 지금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H3번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위로 올리면 되겠죠. H3번이 올라가야 이 글자 3개가 다 같이 올라갈 테니까. TIT 1번, TIT 2번 이걸 기준으로 조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점 TIT 1번 안에 들어있는 H3번이죠. 일단 얘부터 포지션을 역시 앱솔루트로 바꿉니다. 임의 조정하기에는 앱솔루트가 가장 좋죠. 탑 값을 제로, 탑 값이 지금 중요한 거죠. 레프트 값을 제로, 현재 위치입니다. 거꾸로 위로 올라간다는 건 마이너스 준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0픽셀 정도 줘볼까요? 올라갔죠? 25, 요 정도 올라갔습니다. 왼쪽에서도 조금 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 30픽셀 정도 떨어뜨려 볼까요? 가장 긴 단어, 차별화된 주거 문화, 그 왼쪽과 오른쪽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공간의 품격을 써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색상을 어떤 걸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걸 이 같은 배경색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 같은 배경색. 그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titl이 TIT 1번, H3번에 그 안에 들어있는 스펜입니다. 하나밖에 없죠? 배경 색상을 지정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바디에 지정한 배경 색상, 그거와 똑같은 배경 색상을 지정하는 거죠. 바디에 지정한 배경 색상. 흰색이면 흰색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흰색이면 흰색 지정하는 거다. 글자 사이가 좌우는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패딩을 주겠습니다. padding, 좌우 패딩을 줄 거니까요. 상하는 0, 좌우는 20픽셀? 이 밑에 있는 글씨도 같이 동일하게 줘야지 그만큼 간격이 맞겠네요. BR 대신 따르는 게 편하죠.
밑으로 내려 써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펜 3개를 따로따로 글자를 쓴 겁니다. 지금 여기 미안,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 낫겠네요. 그죠? 근데 이 라인의 그 줄은 있든 없든 사실 똑같아요. 어차피 이미지가 밑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에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H3 한 번 더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의 삶에 대한 이 글자를 스펜으로 묶는다. 존경과 스펜으로 묶는다. 견고한 배려 역시 스펜으로 묶는다. 일일이 스펜으로 묶는 이유는 왼쪽 간격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다. 줄바꿈한다. 스펜 끝에 BR. 스펜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로 배치되니까 강제로 BR 써서 줄바꿈 해주는 거죠. TIT2를 기준으로 해서 H3의 위치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좀 전에 했던 요 기능하고 사실 동일한데 위치만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TIT 1번 대신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TIT 1번을 H3, 1번 H3을 고스란히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요 2번에 대한 탑 레프트 위치가 바뀌어야 되죠. 여기. 오른쪽 거. 이 글씨는 이 밑으로 배치돼야 돼요. 밑으로. 만약 거꾸로 바텀을 기준으로 한다면 탑이 아니라 내려왔죠? 글씨 자체가 오른쪽 맞춤이에요. 왼쪽 맞춤이에요. 이거는 왼쪽 맞춤인데 이 글씨는 오른쪽 맞춤입니다. 글자로 오른쪽 맞추려면 H3번 내부에서 오른쪽 맞춤이니까 텍스트 얼라인을 라이트로 하면 되나요? 자, 이 전체 위치는 우리가 확인이 됐으니까 이 바깥쪽에 이 노란 색깔은 없애볼게요. 자, 위에 아티클의 노란 색깔은 이제 제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된 거고 여기는 된 거고 이쪽은 이 이미지가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스케일, 마지막 작업인 스케일을 통해서 얘를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게 하는 겁니다. 슬라이드 효과나 페이드 효과에는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박스 영역 안에서 이미지가 커지는 그런 동작입니다. 효과가 그러니까 중첩된 거죠. 슬라이드 효과가 있으면서 커지는, 페이드 효과가 있으면서 커지는. 자, 여기 슬라이드 효과와 페이드 효과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위에 기록했는데요. 주석을 달면은 아티클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티클에 이미지의 크기 조정. 내용은 스케일이죠. 점 스케일, SCAL이 스케일의 위치,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했죠.
왼쪽 오른쪽 두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점 스케일입니다. 이 스케일은 또 어디 들어있느냐? 아티클에 들어있죠. 타이틀, 아티클. 아티클은 레프트하고 라이트지. 레프트, 라이트에 해당되는 클래스 이름이 레프트, 라이트에 해당되는 아티클 박스 안에 바로 이 점 스케일이 들어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박스에 각각. 크기는 위드는 780이고 하이트는 330이에요. 슬라이드 효과 크기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 영역을 넘어서는 거는 확대를 했을 때 숨기는 겁니다. 히든. 왼쪽 오른쪽의 위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왼쪽 이미지는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죠.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고 이 슬라이드 이미지는 밑으로 좀 내려와야 돼요. 오른쪽 거는 그대로지만. 그래서 포지션의 위치가 서로 다른데요. 탑 값이 점 스케일 중에서 우리가 스케일을 1번, 2번 클래스 이름을 하나씩 더 지정을 했죠. 그래서 1번 스케일의 경우는 탑 값이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 크기를 15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스케일의 경우는 동일해요. 다음 이제 이거는 위치를 잡은 거고요. 방금 전에 위치 잡아서 밑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의 위치는 이제 다 잡혔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커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입니다. 점 스케일에 그 안에 들어있는 div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타입을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고 위드는 100%, 하이트도 100%, 트랜지션 효과를 줘야 되겠죠? 트랜지션 효과는 1초를 줬습니다. 조금 천천히 움직이게. 그리고 스케일이죠. 점 스케일. 호버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div가 커지는 겁니다. 트랜스폼 스케일 1.2 살짝 커지는 거죠. 버튼에 대한 조정도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어떤 거냐면 실제 이 btn의 BG가 바뀌는 거, 요 배경 색상이, 버튼의 배경 색상이 바뀌는 거가 우리가 요 타이틀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바뀌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타이틀의 형제죠. 위쪽 이게 타이틀 형제인데 이거 스케일, 타이틀 형제인 이 스케일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 밑에 있는 타이틀의 btn이 BG가 바뀌게 그렇게 가능할까? 자, 위쪽에 올려서 버튼의 색상이 바뀌는 건 뭐였냐면 요거죠. 레프트 제로. 타이틀에 호버했을 때 .bg의 레프트 값이 제로로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타이틀에 호버를 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에 호버했을 때 스케일 이 스케일이 슬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밑에도
이 스케일이 div fade를 갖고 있는 거죠. 스케일의 공통점은 스케일이니까 스케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게 가능할까 이거죠. 점 스케일, 사실 얘의 타이틀은 하위 요소가 아니거든요. 점 스케일에 호버했을 때 타이틀은 하위 요소가 아니고 형제인데 형제 관계를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변화 한번 볼까요? 되죠?